네, 여러분들 오늘은 조별 모임은 뭐 자발적으로 진행하시고 이제 좀 있을 최종 발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네, 일단 최종 이거 왜 이렇게 굵어? 최종 결과 발표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를 생각을 할게요. 뭐 Q&A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합쳐서 Q&A 합쳐서 한 팀에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는 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안서 발표 부분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진행,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과, 좀 첨언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발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나누든지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요 정도로 세 개를 나누면 각각의 부분들이 좀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네,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분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0에서 25분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안서 발표는 이미 했던 발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뭐 주제를 이번 학기에 수행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표라던가 예상되는 결과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한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멘토분들이 좀 초반에 제공을 해주셨던 그런 좀 이런 그 이번 학기에 그 수행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옮기면 좋겠죠.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 조들이 이제 본인 조 나름대로 다시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요. 결국에는 뭐 제안서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리고 그때 뭐 세웠던 계획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함축해서 좀 서로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필요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최초에 수립했던 이제 계획이나 일정 부분이 있겠죠. 사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안서 발표와 이제 실제 진행을 잇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죠. 그래서 제안서 발표 단계에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뭐 문제들을 정의를 하고 뭐 그거랑 관련된 뭐 기술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수행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매짐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안서 발표 이후로는 그렇게 수립을 했던 계획들을 기준으로 이제 그거를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를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계획만 잘 세웠다면은 뭐 예를 들어 주차별 계획을 정말 잘 세웠다면은 이제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주차별 계획만 맞춰서 그 주에는 뭐 해당 주에는 그 주에 하기로 했던 것만 달성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이 되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이제 실제 진행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수립했던 계획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조금
이제 뭐 군데군데 좀 뭐랄까요? 중간중간 나왔던 결과나 진행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일종의 스냅샷 내지는 마일스톤처럼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 과자를 이렇게 하나씩 떨고 가면서 나중에 가는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할 때 이거를 한 번에 질러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중간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중간 발표를 했던 것처럼 일종의 중간 발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나왔었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특히 여기에서 이 실제 진행 이 부분에서 또 좀 다루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계획 단계에서 예상했을 수도 있고 예상 못한 문제점들 분명히 어떤 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제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맞닥뜨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뭐 계획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수정을 하는 단계들이 있었겠죠.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하면은 시간을 더 할당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뭐 다른 계획들을 좀 수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문제 맞닥뜨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런 내용들이 또 실제 처음에 수립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솔직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사실 우리 수업 말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제로 그 최종 발표 이전에 이제 시연을 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갖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연은 따로 안 했지만 어 여기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는 결과물에 시연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브로 직접 그냥 발표 자료 잠깐 꺼놓고 실제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론트엔드까지 개발하신 분들은 웹에서 뭐 그런 걸 보여준다거나 하는 어떤 뭐 시각화라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그거 실제로 뭐 엑셀을 넣었을 때 뭐 보고서가 생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각화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최소 영상 그리고 최대로는 라이브 직접 실시간으로 시연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요게 어디랑 매치가 되냐? 요거랑 매치가 되겠죠. 요 부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로 오게 되는데 과연 실제 최초의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결과물 좀 그 당시에는 실제 구현을 안 했지만 그냥 뭐 컨셉을 잡을 수도 있고 일종의 콘티를 짤 수도 있고 뭐 레이아웃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예상했던 결과물이 실제로 이 한 학기를 거쳐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부분은 결과물 시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구현이 되고 원래 최초의 목표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첨언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뭐 아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진행을 하면서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완성을 한 다음에 느꼈을 수도 있지만 추후에는 어떤 뭐 연구나 개발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뭐 현재 존재하는 어떤 문제나 한계는 무엇인지 아니면은 어디로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이 프로젝트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프로젝트라는 거는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항상 있겠죠. 결국에는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발짝 나가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 발짝을 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모자랐다, 돈이 모자랐다, 능력이 모자랐다. 뭐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단서를 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첨언 내지는 뭐 디스커션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다. 그런 문제가 뭐가 있으며 그런 걸로 인해 지금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가정을 했다. 뭐 데이터가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벗어난 뭐 자료에 대해서는 뭐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첨언.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를 단순히 원래 제안했던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저 동네에다가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핵심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수행을 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저 동네에다 가져가려면 이제 간단하게만 수정을 하면은 저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거를 저기에다가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결과물, 프로젝트의 결과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잘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식 같은 프로젝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인들이 직접 해봤을 때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 결과 발표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뭐 발표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결국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고서 내용이나 보고서 있다고 했죠. 네. 보고서 내용이나 발표 내용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문서의 형태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청중들에게 발표를 하느냐의 차이지 사실 두 개가 서로 다른 내용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냥 포맷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 같은 흐름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제 1이나 주제 2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주제 3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보고서가 됐든 뭐 발표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해 주시면 돼요. 뭐 방금 설명했던 이런 흐름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의 완성된 사업 계획서를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 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대표님께 따로 조언을 구한 조도 있고요. 특히 또 뭐 그 강의 초반에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자료 중에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에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가이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총 슬라이드를 뭐 몇 페이지로 구성을 하면서 뭐 각각의 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뭐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발표하는 법이나 조금 더 짧은 버전으로 발표하는 법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이드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최초에 있었던 노션 링크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의 가이드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의 창업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제안서 발표나 중간 발표 이후로 이제 하나나 뭐 두 개 정도의 이제 소수의 토픽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하나의 짜여진 사업 계획서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며 그래서 뭐 예상되는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예상되는 이익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갖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계획서를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